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고1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효율적일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도 아니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각자 아이들한테 가장 맞는 커리큘럼 찾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방학에 대해서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 방학 때는 미적분학 통계화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수학화 해야 되죠. 수학상을 다시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 수학화에 뭐 수학 1이나 수학 2 한 과목만 더 얹어도 이미 4주는 머리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미적분학 통계화는 당연히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초고수다. 정말 수학 괴수다. 수학에 미친 사람이다. 이래도 사실 미적분학 통계화는 지금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수학 1, 수학 2, 수능 킬러들을 푸는 게 낫고 이번 방학에는 수학 하에다가 수학 1 또는 수학 2를 하나 얹어주시는 게 베스트 커리큘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내신 빈출 유형은 방학 때 미리 다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학 때는 개념 공부하는 시기고 학기 들어가면 문제 푸는 시기다. 또 반대로 이제 학기 들어가면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 거라서 방학 때는 개념만 탄탄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 전혀 아니에요. 학기 들어가서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시간이 계속 부족할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모의기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뭐 특히 수학하는 내용 자체가 수학상보다는 전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수능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좀 더 뭐 킬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고리타분한 뭔가 매년 내신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방학 때 미리 다 처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클리닉이 필수로 들어갈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월화수목금 4주 동안 20번, 20번이죠. 20번 동안 무조건 아침에 와서 데일리 테스트를 봐야 돼요. 매 시험마다 2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20회면 400문제죠. 이 400문제를 풀면서 수학과에서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들은 이미 다 학습을 한 상태에서 2학기 넘어가는 거고요. 방학 때는 시중문제집도 많이 푸는 시기도 절대 아니에요. 시중문제집 뭐 많이 건드리고 싶으면 한 권 정도, 뭐 쌤이든 일품이든 상관없이 한 권 정도만 보고 2학기 때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들 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400문제에 대한 개인별 오답 노트를 학기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개인별로 지급을 할 텐데 아이들이 2학기 들어서 가장 공부 안 하는 시기가 그때예요. 개학을 했으나 아직 중간고사는 한참 남았고 수행평가도 아직 안 들어갔고 헬렐레 팔렐레 해서 이제 버리기 좋은 시간이 이제 딱 개학하고 1, 2주거든요. 그 1, 2주 동안 우리 방학 동안 봤던 개인별 오답 노트 이거 달달달달 복습해서 이미 중간기말에 대한 기본적인 면역은 한 상태로 출발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 내신 빈출 유형은 꼭 다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개념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번 저희 목동권 또는 뭐 여의도고라든지 명덕이라든지 뭐 조금 외곽 학교들 다 통틀어서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수학상 기말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 입에서 슬슬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시해야겠다. 수시 망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고1 때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저는 성격이 좀 모나서 기가 그리고 국사, 지금 한국사지만 국사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암기 과목이 너무 싫었어서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신 봐서 막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근시안적이었던 거죠. 난 수학이 좋으니까 수학만 하면 돼. 나는 이과머리니까 수학과만 할 거야. 멍청했던 거고 사실 이게 내 내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제 내신을 봤더니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미친 듯이 내신을 복구해서 그래도 졸업할 때는 1.2, 1.3 정도로 졸업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정시 파이터, 수시 파이터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할 때까지는 해봐야 돼요. 수학학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시 파이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장 큰 이제 실수가 뭐냐면 수능에는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학상 수학 하나 안 나와요. 고1 때 하는 수학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마음 풀어버려요. 그래서 수학상 수학화를 조금 등한시하고 좀 가볍게 공부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교육과정이 다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수학화에서 2단원, 함수에 대한 단원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뭐 합성함수라든지
역함수라든지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 되고, 합성함수가 뭐 여러 개가 함수가 합성될 때 이게 이렇게 그려지고 저렇게 그려지고, 이거를 정말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제대로, 그러니까 대수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또는 역함수가 x, y의 대응관계가 바뀌는 거다. 무지성으로 y는 x의 그래프를 뒤집는 게 아니고 대응관계가 바뀌는 거고, 뒤집었을 때 언제 함수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x, y축을 언제 뒤집어서 내가 고개를 돌려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수학화에서 탄탄하게 잡혀야 수학 2, 그리고 미적분에서 함수를 다룰 때 발목을 안 잡아요. 그래서 나는 정시 파이터야, 수시 파이터야, 아직 이렇게 가르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더 내신 챙겨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봅시다. 3년 뒤에 웃으면서 대학 가야죠. 그죠? 못 힘내세요.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규에서는 수학 1 실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정규에서 수업 회차가 10회 이쪽 저쪽으로 나오는데 수학 1을 다 하기엔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기초 개념만 빠릿하게 보는 수업이면 다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조금 난이도 있게 가야 되니까. 요즘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인 수학 1, 수학 2가 훨씬 선택 과목보다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공통 과목 22문제에서 절반 정도는 수원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4점짜리 또는 킬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킬러 만들기에는 수원 1단원, 3단원이 편합니다. 특히 가장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건 수열 단원이에요. 수열 단원에서 뭐 등차 등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방학 때 하긴 하겠지만,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서 15번에 수열 킬러가 나왔는데 수열의 귀납조정이었어요. 이거 좀 약간 매번 나오는 영역이라 좀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매번 참신하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얼마나 풍부하게 이해하고 역추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정추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또는 시그마를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손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 아이들한테 미리 씨앗을 뿌려줘야 나중에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은 개념을 물론 등한시하지는 않겠지만 수능과 연계되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대칭성, 그리고 뭐 역함수 관계인 거, 그리고 또는 평행이동해서도 뭔가 대칭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 이런 게 요즘 수능 기조인데, 그런 내용들, 그리고 수열에 대한 내용들, 요 두 대단원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을 때 확신을 해요.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아, 그때 들었던 수업이 정말 도움 많이 됐다. 그때 한번 했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두 번째 공부하면 그래도 이해가 좀 더 빠르거든요.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만 남아있어도. 그걸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에 좀 초점을 맞춘 수업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강하고 아이들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한 1주 반,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은 수학 1이 아니라 수학화의 대단원 3단원을 끌고 와서 미리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학화 특강은 8회인데 이 8회 동안은 대단원 1, 2단원만 하고요. 3단원을 일로 끌고 와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보고 넘어갈 겁니다. 수강 대상은 수수까지는 해야 그래도 제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내시는 못해도 1등급, 2등급, 2등급 초반 또는 모의고사는 뭐 100점, 96점, 97점 나오는 친구들이 듣기에 적합한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클리닉은 필수입니다. 특강은 수학화 실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회밖에 안 돼서 제가 1, 2단원만 파고들 거예요. 3단원은 정규로 끌고 올 거고, 그럼 나는 수학화 특강 듣는데 3분의 1은 수업 못 듣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어서 정규에서 듣는 내용들은 수업 자료랑 영상은 따로 첨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수학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 킬러들, 내신 킬러들, 그리고 이제 내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학기 들어가는 그걸 목표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고요. 이 앞에 아까 오전 클리닉 말씀드렸죠. 오후에 수업이면 오전에 클리닉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수업을 듣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아서도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좀 고통도 받겠지만 저희 아이들 다 웃으면서 하거든요. 이 시간이 다 헛되지 않기를, 다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학 동안 놀지 못하게 수학 공부 시키겠습니다. 제 방학 시간표인데요. 제 방학 시간표는 왜 보여드리냐면, 보시다시피 오전 클리닉은 필수고요. 제가 방학 때 조교를 한 15명 정도 써요. 이 조교들이 개인적으로 애들 다 피드백 들어가고 하겠지만, 또는 그리고 방학 동안 400문제 보는 거 개인별로 오답노트 다 만들어주고 질의응답 다 하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 설명 중에 이런 게 핀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깊게 파고들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제 시간표 참고해서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을 따로 예약을 잡아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드리고요. 필수 클리닉 필수예요. 힘들겠지만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6학기 중에 1학기밖에 안 했는데 시험 못 봤다고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또는 뭐 시험 잘 봤다고 의수될 필요도 없고요. 어제도 우리 강서구 학생이 중간 때 3자릿수 등수를 맞고 저희 학원으로 다시 왔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땐 전교 5등 안에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점수가 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 너무 행복하겠지만 다시 겸손하게 공부할 수 있게, 또는 중간 잘 보고 기말에 망해서 나는 망했어 이러지 않을 수 있게 옆에서 다독이면서 야, 아이들이랑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가르치는 김정래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아마 대답해 주실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